저희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두 번째 주제까지 해가지고 서울대에 대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서울대 자체를 막 이렇게 비판한다라는 것보다도 좀 그냥 안쓰러워요. 이재명이다 보니까 또 개딸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 교육기관이자 또 최고 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 병원조차도 이재명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이재명 측이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게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했으면 제일 처음 보였던 이경의 그 또라이 같은 발언, 이번 사태도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분열시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거다라는 식의 그 또라이 같은 발언이 이경으로 끝났겠습니까? 이경 이후에 뭐 장경태가 됐거나 남국이가 됐거나 연길이가 됐거나 구치소에 있는 연길이까지 등장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이어나갔을 텐데 안 그러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야 우리가 이거는 지금 당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게 역풍이 불 거다라는 걱정이 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미 역풍이 불 수밖에 없어요. 왜? 특권을 누렸기 때문에. 헬기를 타고 갔다. 그리고 부산대에서 응급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서울대조차도 이재명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특권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의료계에서 지금 반발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민주당이 그 주장을 했던 지역에 무슨 병원을 늘리자 이런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이런 주장 자체가 결국엔 다 이건 얘네들이 진짜 어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었더라는 게 판명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번 사건 하나로. 이재명이가 그 성남시장이 되면서 사실상 정계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 이재명이가 변호사였잖아요. 변호사였을 때부터 밀어붙였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남시 의료원입니다. 맞습니다. 예. 성남시 의료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게, 왜 도대체 우리가 그런 큰 병원만 특권을 누리고 큰 병원만 사람이 쏠려야 되냐, 지방 의료를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성남의료원을 주장을 했었어요. 그게 이재명이 변호사였을 때부터 밀어붙였던 정책이고, 그리고 성남의료원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성남시장이 되겠다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도 성남의료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쓰였습니까? 자기 친형 강제 입원시키는 그 과정에서도 막 논란이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성남시 의료원이 현재 지금 어떤 상태? 지금 성남시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분당에 살고 있는데 평생 단 한 번도 성남시 의료원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잘 보여주는 게 1년의 적자가 얼마일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겠죠. 1년 적자가 600억입니다. 그러니까 600억. 이 600억이라고 하는 돈은 누구 돈으로 메꾸는 거예요? 성남시 지금 성남 시민들의 세금으로 메꾸는 그렇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의료는 정말 어디에 갖다 놔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선진화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좌파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영국 같은 경우는 무료 수술 받을 수 있고 무료로 치료받지 않냐, 맞거든요. 감기 치료도 무료로 받고 무슨 뼈 수술 어떤 수술이든 다 무료로 받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죽어버려요, 수술 받기 전에. 하도 오래 기다려가지고. 하도 오래 기다려야 돼가지고 감기 치료만 받더라도 6개월 가까이를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프랙티스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일반 우리로 치면 그냥 그냥 일반 병원 같은 겁니다. 개원이들이 하는 그런 일반 병원에서 하겠다는 돈이 또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감기 치료 같은 것도 훨씬 더 돈을 많이 줘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감기. 그럼 언제든지 간에 그냥 전화 걸어서 그냥 가서 치료받으면 되는 것이고, 감기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도 사실상 다른 선진국과 우리가 비교를 해봤을 때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야 되는 순서, 이것도 우리는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말도 안 될 만큼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의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됐든지 간에 지역당 그리고 인구수당 의사수가 몇 명이냐 그거 반을 가지고 수치적으로 정량화를 시켜가지고 좌파들 의사수가 더 필요하다 하지만 개 같은 소리인 거죠. 어떤 국민들, 어떤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거, 금액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 게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갖다가 찌째명이는 지난 20년 전부터 계속해가지고 지방 의료를 키워야 된다라는 좌파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성남시 의료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1년에 지금 600억씩 적자가 나는 거예요. 지들도 안 가는 병원을 왜 이렇게 만들자고 하는 거냐? 이게 지금 제일 빡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이가 그렇게 성남시 의료원을 만든 거에 대해서 진짜 한 톨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 1cm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었으면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야, 나는 그냥 부산대에서 치료를 받겠다. 그렇죠. 아니, 부산대에서 치료받고 난 다음에 녹색병원 그딴 데 가는 게 아니라 성남시 의료원 가가지고 나는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 또 모르겠어요.
빡빡 끓었는데 우겨가지고 부산대 의사가 지금 뭡니까 가는 게 안 좋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요청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헬기 타고 서울대까지 가가지고 치료받는 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그래가지고 부산시 의사회가 아예 지금 대놓고 입장문까지도 밝힌 상태예요. 전국 최고 수준의 응급외상센터, 그 부산대 병원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부산대 지금 병원에서 모든 수술 준비가 다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간호를 핑계로 몇 시간을 허비해 가며 수도권 상급 종합병원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재명이는 심각한 응급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119 헬기까지도 이용을 했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가 도대체 자신이 원한다고 지역 119 헬기를 타고 자신들이 원하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 말에 지금 반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고요. 네. 한마디도 버릴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자꾸 이렇게 가족들이 원해서 가족들이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서울로 오랬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 병간호를 이유로 해가지고 이게 말이 나냐?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데 그렇더라고. 자기가 가야지. 김혜경이야 부산으로 내려가야지. 그러니까 그래 가족들이 병간호 한다고 쳐. 그러면 가족들이 누가 있어요? 김혜경이랑 그 아들 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김혜경 같은 경우도 뭐 법카 뭐 이런 걸로 저기가 문제가 많고 아들들도 예전에 뭐 도박이니 무슨 뭐 성추행이 뭐 이런 게 있었잖아. 그런 좀 일이 있었잖아요. 논란이 있었죠. 네. 네. 그 그런 가족들이 이재명을 이렇게 간호하면은 도움이 되나?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좀 머리 아프지 않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거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네네. 아니 가족이긴 가족인데 얘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쌓고 스트레스 받아 막 이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과일 사왔는데 이거 뭘로 샀어? 법카요. 괜히 이러다 일 터지고 그러면 진짜 얘네들은 도움이 안 돼. 막 이러지 않을까 나.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는 공감이 되네요. 과일 사와도 우리 저기 아내 어디서 사왔어 했더니 경기도 법카. 네. 아니 그러니까 무슨 간호를 뭘 간호를 해? 병간호 쓸 거면서 그렇게 황제의전 법카 쓰고 막 누구야 그분 누구죠? 그 공무원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 이런 그렇게 하인처럼 부려먹는 사람들이 무슨 간호를 해? 사람 쓰겠지. 또 지금도 헷가닥해가지고 조명현 씨한테 전화했을 수도 있어요. 와가지고 병간호. 배소연은 뭐 한대요? 야 소연이 어디 갔니? 소연이 빨리 내려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저기 경기도지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라고 착각해서 김동연이 법카로 샀을 수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헬기 이런 특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좀 새삼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좌파들. 그러니까 공산주의, 전체주의 얘네들이 가장 무시하는 게 그런 거라며.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는 거라며요. 인간의 본능을 무시하고 어떤 당의 방침 뭐 어떤 뭐 이런 걸 위주로 하다 보니까 망한 이념이라고 하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이것도 난 그런 것 같아. 인간의 본능은 진짜 내 가족이나 내가 예를 들어서 감기 이상의 생명의 위협을 받는 어떤 그런 질병에 걸렸을 때 당연히 정말 좋은 병원을 찾고 최고의 실력을 가진 병원을 찾는 게 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본능을 무시하고 그냥 무슨 표 받으려고 지역에다가 뭐 더 세워야 된다,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정책 자체가 요즘 새삼 이거는 진짜 좌파들의 어떤 이런 무능함이 더 드러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 무능함의 위선이 좀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민주당이 작년 10월달에 공공지역의료 태스크포스 팀까지도 꾸렸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아까 제가 이제 좀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로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안 2개까지도 단독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거를 그렇게 현실을 보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 체계가 이미 충분히 선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단독 처리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지역 의료를 살려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네. 이미 지역 의료가 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충분히 대한민국이 의료 선진화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받아 보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밀어붙였던 것인데 정작 정청래는 이번에 이재명이가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야, 대한민국 최고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지. 그게 정청래에서 나오는 그 얘기의 취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도대체가 이게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정말 만약에 평상시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평상시에 민주당이 국회 장악을 해가지고 법안 2개를 단독으로 처리를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것도 지들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독재를 벌여왔던 인간들이 이재명이가 다치고 나니까 야 우리 야당 대표가 이재명 같은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병원에서 받아야지 어디서 부산대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냐라는 식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게 얼마나 이게 구역질이 나냐고요. 맞습니다. 이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됐거나 뭐 분당에 계시는 분들, 성남에 계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이 위급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이 지금 헬기 태우느라 이재명한테 중환자실을 내어주느라고 그 치료 못 받는데 이거 가만히 두고 우리가 봐야 되냐고요.